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민물고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국립중앙과학관의 홍양기입니다. 민물고기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강이죠. 제가 짧지 않은 기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강과 하천을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또 물고기들의 이야기, 또 거기에 담긴 우리 강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빨리 가도록 하겠고요. 여기 랜선으로 우리 인싸분들하고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렇게 소통을 하고 얼굴 보면서 하면 좋겠지만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응원을 받아서 물고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에서 이 땅에 공룡이 지배하기 전부터 우리의 강은 이곳에 있어 왔습니다. 강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강을 통해서 다양한 생명들, 특히나 우리 인간은 그곳을 쉼과 또는 먹거리로 또는 물로서 이렇게 이용을 해왔습니다. 강은 이렇게 우리 곁에서 언제나 가깝게 해왔던 존재이고 또 필수인 존재였습니다. 일단 물고기 얘기하기 전에요. 우리 한국의 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강과 하천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혼용해서 쓰긴 하는데요. 정확하게 나눠진 정의가 좀 없습니다. 원래 가람이라는 순 우리말이 있긴 합니다. 강은 물의 양을 따라서 물이 양이 많으면 강이라고 하고요. 좀 적으면 하천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반도를 전체적으로 북한까지 같이 보면요. 총 6개의 큰 강이 있습니다. 제일 길고 큰 강은 압록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한에서는 제일 긴 강은 낙동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나라의 강의 특징은요. 여기 보시면 동쪽이 높고 서쪽이 좀 완만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하천이 서해나 남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과거 지질학적인 역사에 있어서 경동성 이런 요곡 운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상류에는 구불구불한 이런 공류 하도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직선거리에 비해서 실제 발원지부터 바다에까지 직선거리에 비해서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이런 유로 연장이 되게 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서해 쪽으로 흐르는 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차가 되게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퇴적물들이 많이 남아있기가 좀 어렵습니다. 반면에 낙동강 같이 남해로 흐르는 하천 같은 경우에는요, 조차가 작기 때문에 낙동강 하구에 보면 삼각주가 거대하게 발달되어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쪽의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나라 한반도는 신생대 제3기에 이렇게 빙하기와 또는 간빙기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 우리 한반도는 중국하고 인도 쪽 국해와 또 중국 국해, 그다음에 시베리아 국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한반도만 보면 서하나 지역, 남하나 지역, 동북하나 지역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또 오른쪽에 제일 큰 그림을 보시면요, 저게 지금부터 그러니까 최후 빙하기 시절에 나타냈던 동아시아의 지도입니다. 중국, 한국, 일본의 지도인데요. 저때 당시만 하면 지금부터 약 신생대 제3기 정도, 4기 정도 되는데요. 한 10,000에서 20,000년 정도 산입니다. 한 10,000에서 15,000년 정도에는 지구가 가장 추웠던 이렇게 최후의, 가장 춥진 않지만 최후의 우리의 빙하기가 있었고요. 그 빙하기에는 지금보다 해수면이 약 100에서 120m 정도 낮았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육지로 연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나오는 고황하 지류를 통해서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이 이렇게 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과는 약 30여 종, 일본과는 약 20여 종이 지금도 공통적으로 분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약 3만 종에 해당되는 어류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국가생물종 목록에서 보면 국가생물종 목록에는 약 5만 종이 좀 넘지만 그 중에는 약 2,000여 종이 척추동물이고요. 어류가 65%를 차지할 만큼 종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양 어류는 약 1,000종이 좀 넘고요. 담수 어류는 230여 종이 좀 넘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민물고기들은요, 대부분 다양한 서식처에 살고 있지만 주로 여울성 물고기입니다. 우리나라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산지와 또 평야지대가 반복이 되면서
또 구불구불한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 여울과 소가 반복이 됩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요. 위에 그림을 보시면 산지 부분은 약간 빠르게 흐르는 여울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하류로 오면서 이렇게 천천히 흐르지만 또 거기에는 여울과 소가 반복되는 하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살고 있는 우리나라 민물고기의 특징은 아까 중국이나 일본과는 공통종을 벗어나서는요. 우리나라의 물고기들은 이렇게 여울에서 새롭게 종이 분화돼서 나온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한다 또는 우리나라를 고유적인 특징이다 하면 여울성 물고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 우리나라에만 살고 있는 고유종은 68종이고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중국과 일본과는 이렇게 각각 이 정도의 물고기들이 또 공통적으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울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울을 대표할 만한 물고기를 여러분 영상을 속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죠? 돌에서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맑은 물이 흐르고요. 거기에 돌에 붙어 있는 또는 이런 부착조류를 이렇게 또 먹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요. 제가 약 10년이 채 안 됐습니다. 경남 산청의 남강 중상류 쪽에서 만날 수 있는 물고기입니다. 네, 지금 제가 연구했던 종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만 서식하고 있는 고유종입니다. 여기 보면 아가미 덮개를 보면요. 그 약간 광택이 나죠. 그리고 줄무늬를 보면 채측에 약간 녹황색의 줄무늬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수수미꿀이나 뭐 꼭지도 보이긴 하는데요. 저 때만 하더라도 되게 많은 친구들이 채집이 됐었죠. 네, 이제 나왔습니다. 앞서서 봤던 영상은요, 섭식하고 있는 장면은 제가 직접 수중에서 스킨스쿠버를 해가지고 이제 찍었던 거고요. 아마 세계 최초로 여러분들이 보신 장면이 되겠습니다. 저기 두 마리가 오른쪽에 있는 두 마리가 여울마자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여울을 좋아하고 또 여울에서 종이 분화가 돼서 이름조차도 우리나라 국명이 여울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왼쪽 아래는 아주 유사한 종인데요. 같은 모래주사 속에 속하지만 돌마자라고 하는 종입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울마자는 1999년도에 신종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제가 연구를 시작하게 될 때가 2010년도였었는데요. 그때까지는 신종으로 기재된 이후에는 아무런 연구가 있었지 않았고요. 제가 2012년도에 연구를 시작했고, 시작하고 나서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위에 보시는 개체가 수컷입니다. 산란기 때는 저렇게 빨갛게 혼인색을 띠고 되게 아름답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개체는 암컷이고요. 네. 여울마자는 보시다시피 이런 여울을 좋아합니다.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리고 여울이 흐르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 친구들이 사는 이유가 바로 왼쪽 아래에 보면 저런 다양한 부착조류, 특히 그 중에서도 귀조류를 잘 먹습니다. 입을 보시면 아까도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왜 돌에 붙어 있는 그 부착조류를 잘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그 하천이라든지 강에서 만나시면 입 모양을 잘 보시면 이 친구들이 어디서 어떤 먹이를 먹고 살아가는지를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같은 같은 서식처라고 하는 공간이라 하더라도요. 제가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여울마자가 주로 서식하는 지역이고요. 검은색으로 표시한 화살표가 있는 것은 미출현한 지점입니다. 같은 서식처라 하더라도 이렇게 서식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네, 여울마자가 많이 나왔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렇게 맑은 여울이 있었고요. 네, 이렇게 수변부도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서 직접 보면요, 저렇게 맑은 돌과 잔자갈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멸종 위기종을 복원하려고 지난해 5월에 환경부가 산청 경호강 일대에 여울마자 1000여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근데 산청구는 복원 현장 일대에 골재 채취 허가를 내줬습니다. 서식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겠죠? 이재경 기자입니다. 산청군 생초면의 경호강 일대. 수변으로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 중장비들이 보이고 모래와 자갈이 마치 섬처럼 쌓여 있습니다. 강바닥을 파헤쳐 모래와 자갈 같은 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작업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지난해 5월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여울마자의 복원을 위해 치어 천여 마리를 방류한 곳이기도 합니다. 환경부는 여울마자를 방류한 이후 이처럼 안내판까지 세워놨지만 산청구는 아무런 환경보전 조치도 없이 퇴적토 제거 사업을 허가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여울마자를 비롯한 민물고기들의 서식지가 훼손됐습니다. 수변의 공사는 물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안쪽 수면 안쪽까지 긁었던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업이 별개로 놀고 있는 거죠. 네,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기사로도 나왔습니다. 여기 가장 그 자극적인 제목이 환경부는 방류하고 산청구는 파괴했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멸종위종을 보존하고 복원하고 하는 노력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이렇게 엇박자가 나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단 여울마자 문제가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양한 민물고기들도 이렇게 많은 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보도를 보고요. 올해 5월 달에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갔는데 이미 수변부는 저렇게 말끔하게 제방공사를 다 마쳐 있더라고요. 앞에 저렇게 있었고요. 물속에 들어가 봤더니 많은 퇴적물에 의해서 그 맑았던 돌들과 하상은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거기서 유일하게 한 종을 봤는데요. 기름종기 한 종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바닥을 보시면 먹이 섭식을 하기에도 되게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네, 여울마자는 이렇게 낙동강에만 또 고유하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아니고요. 낙동강에만 저녁에 서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지금은 산청군과 진주 일원에만 아주 극히 협소하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대부분 공사입니다. 저렇게 과거에 많이 살았었지만 하상을 평탄해버리면 비단 여울마자뿐만이 아니고 정말 다양한 민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제 조사에 의하면 약 8곳만이 79 지점 중에서 확인이 됐고요. 여기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특히나 비출현 지역을 보면 보라든지 인공 구조물,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가 높았습니다. 이런 건 뭐냐면 부영향화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질소도 되게 높고요. 그래서 수질이라든지 이런 인위적인 개발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미 서운 압출갱이처럼 멸종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사시가 했지만 멸종이 돼서 더 이상 지구상에 살아볼 수 없는 종이 있습니다. 이는 박물관이나 과학관에 가서 표본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종어는 다행히도 중국에서 원종이 있어서 2009년에 들어와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다양한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에 내몰린 약 27종의 멸종위종들은요,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지 않으면 제2의 서운 압출갱이가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강은 또는 하천은요, 개발과 보존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보시면 강과 하천은 개발과 보존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같이 공존해 나갈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에 나와서 편안하게 또 우리 인간과 생물이 다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하천과 강에 가가지고요, 저렇게 모래를 만나고 물고기들 만나는 저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 세대에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도요, 우리 강과 밀물고기에 대한 관심을 시청을 하는 이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제 발표는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